어르신, 잠시만요.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어르신의 하루를 더 힘있게 시작하게 해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30년 동안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김 박사입니다. 커피가 잠을 방해하거나 속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해 멀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게 하시면 정작 남성 건강을 깨우는 중요한 열쇠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올바르게 마신 커피는 어떤 정력제보다도 안전하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남성 건강 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진이 수천 명을 조사한 결과 매일 커피를 마시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약 42%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차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는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커피에 이것 한 스푼을 더해 드시는 방법만 알아두시면 비싼 비아그라나 각종 정력제의 유혹을 잊어도 될 만큼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신다면 평생 약에만 의존하며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의 활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비뇨기과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간단한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어르신의 하루가 더욱 활기차실 겁니다. 그리고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경로당 친구분들, 옆집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을 설칠까 걱정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커피는 단순히 졸음을 쫓기 위해 마시는 음료이며 건강에는 해롭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커피의 절반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대로 마시는 커피는 어떤 정력제보다 안전하면서도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 대학교 보건과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성인 남성 수천 명을 분석했을 때 매일 두세 잔의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약 40%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커피 속 카페인이 음경해면체의 평활근을 부드럽게 이완해 혈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혈액 흐름이 좋아지면 당연히 발기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카페인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특히 남성 부위로 가는 혈류량을 높이는 데 관여합니다. 이는 순간적으로만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물과는 다른 작용 방식입니다. 약이 억지로 수문을 여는 것이라면 커피는 강상류의 비를 내려 스스로 흐르는 힘을 키워주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남성분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약에만 의존하는 경우였습니다. 약은 급할 때 잠깐 의지할 수 있는 불꽃과 같아서 금방 사그라들고 다음에는 또다시 약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순간적인 효과만 바라보다 보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몸의 근본적인 힘, 즉 스스로 활력을 유지하는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올해 69살 박남진 어르신도 이런 문제로 지난달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이분은 3년 동안 댁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오셨고 초반에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의 효능이 점점 줄었고 용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통과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이 약에 의존하는 모습을 걱정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죠. 약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급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약에 기대어 지낼 수는 없습니다. 약은 몸에 강제로 신호를 보내 혈관을 억지로 열어주는 방식이라 단기적인 효과는 빠르지만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자동차 엔진을 계속 최고 속도로만 운행하면 결국 버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커피는 원리가 다릅니다. 커피는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강제가 아니라 유도, 방식으로 몸이 스스로 깨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마치 장작불과 비슷합니다. 천천히 타오르지만 오래 유지되고 안정적인 열을 전달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효과가 빠르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강하게 반짝이는 것보다 매일 일정한 활력이 유지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이것이 남성 건강의 핵심입니다. 커피 속 여러 성분은 우리 몸에 잠재된 능력을 깨우고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산화질소 생성 촉진을 통해 혈관을 더 젊고 탄력 있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젊은 혈관은 혈류가 원활하고 혈류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기능도 살아납니다. 상담 중 박 어르신은 커피를 원래 좋아하셨는데 건강 때문에 억지로 끊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끊지 마시고 이렇게 드셔보십시오라고 하며 특별한 커피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3달 후 다시 방문하셨을 때 표정이 확연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음에도 상태는 오히려 더 개선됐고 아침에 자연스러운 발기가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분도 남편의 활력이 되살아난 모습을 보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저 커피를 마신다고 누구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커피를 어떤 방식으로 마시느냐가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믹스커피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려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반대입니다. 약은 증상을 감추고 커피는 원인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는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발기력 저하의 실제 원인은 대부분 혈관 건강 문제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굳어지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특정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에도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발기 기능이 떨어진 남성은 5년 이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발기력은 단순한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전체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약으로만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혈관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 출발점이 커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커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자연이 준 다른 요소들을 함께 더하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약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며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습니다. 70이든 80이든 혈관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혈관만 회복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커피에 무엇을 넣고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발기력이 남성 건강의 지표인지 그 원리를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어르신들의 관점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어르신, 남성의 기능이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단순히 기분이나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위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하고 민감한 건강 신호입니다.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까지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 등 역할을 합니다. 음경의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 중 하나로 직경이 약 1-2mm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은 3-4mm에 달합니다. 뇌로 향하는 혈관은 약 5mm 정도이고 그보다 훨씬 가는 혈관이 바로 음경혈관입니다. 따라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좁은 부위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몸에 지방이 쌓이고 혈관에 노폐물이 축적되면 처음 문제가 발생하는 곳 역시 가장 직경이 작은 혈관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음경혈관에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심장과 뇌의 혈관에서도 같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며 보통 음경혈관이 막힌 뒤 3에서 5년 후 심장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발기력 저하를 느끼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오기 전에 혈관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최동철 어르신도 처음 진료를 보러 오셨을 때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여기셨고 아내분께 미안함만 느끼셨다고 합니다. 저는 반드시 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목으로 가는 경동맥의 절반이 이미 좁아져 있었고 심장 혈관도 위험한 상태였죠. 의료진은 조금만 늦었어도 큰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발기부전 증상이 오히려 자신의 건강 이상을 미리 알게 해준 셈이라고 말씀하시며 안도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난 남성들이 평균 3에서 5년 뒤 심장질환 진단을 받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발기력 저하는 심혈관 질환을 예고하는 과학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발기 문제를 부끄럽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아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주는 중요한 경고를 받아들이고 더 큰 질환을 예방할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발기가 되려면 평소보다 8배 이상 많은 혈액이 음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적이어야 합니다. 혈관 벽에 찌꺼기가 끼면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탄력이 떨어져 확장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발기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 과정과 동일한 일이 심장과 뇌에서도 일어납니다. 심장 근육은 산소가 필요하고 뇌세포는 영양 공급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심장은 멈출 수 있고 뇌세포는 손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 있고 매끄러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쌓이면 혈관은 녹슨 수도관처럼 변화합니다. 내벽에 지방이 쌓이고 두꺼워지며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혈관으로는 충분한 발기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발기력이 회복된다는 것은 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음경혈관이 좋아졌다면 다른 혈관들도 함께 회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발기력 향상은 단순한 기능 개선이 아니라 심장과 뇌를 포함한 전신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명 연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 어르신은 혈관 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으며 그 중심에는 특별한 커피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혈관 나이가 10년 이상 젊어졌고 발기력 역시 분명하게 좋아졌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변화는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아내분도 남편의 건강 수치가 좋아지고 활력이 돌아오니 표정도 밝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발기력은 단순한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건강 지표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혈관을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큰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충분히 있습니다. 혈관은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혈관은 다시 탄력과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어르신께서 매일 드시는 커피 한 잔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커피나 아니라 혈관 건강을 돕는 특별한 재료가 더해졌을 때 효과가 커집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커피 속 어떤 성분이 혈관을 돕고 발기력 개선에 기여하는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이 몸에서 일으키는 변화는 생각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앞서 발기력이 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실 겁니다. 좁아지고 막힌 혈관이라는 통로를 먼저 열어주는 핵심 요소가 바로 커피의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인을 잠을 깨우는 성분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카페인의 주요 기능은 혈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산화질소가 충분히 생성되어 혈관이 잘 확장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 내피세포도 손상됩니다. 그 결과 혈관이 쉽게 확장되지 않아 피가 충분히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카페인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상된 내피세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죠. 마치 약해진 불씨에 다시 공기를 불어넣듯이 혈관 반응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혈관의 가장 안쪽에는 내피세포라는 중요한 조절자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산화질소라는 신호를 보내면 딱딱해진 혈관이 다시 이완되고 넓어집니다. 이때 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져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합니다. 이때 카페인이 도움을 줍니다.
내피세포가 다시 활발하게 신호를 보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카페인이 몸에 들어오면 피의 흐름이 한층 활기를 얻습니다. 특히 심장에서 멀고 가느다란 남성 혈관까지 순환이 원활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약물처럼 억지로 혈관을 여는 것이 아니라 몸 스스로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65세 최병철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10년 넘도록 발기력이 거의 없었고 약물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혈관 탄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커피 레시피를 3개월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달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2달째부터 아침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발기 지속력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아내분께서 속옷을 선물해 주실 만큼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카페인은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심장박동이 조금 증가하면서 혈류량이 늘고 혈관 확장이 함께 일어나 피가 온몸에 더 잘 전달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피가 덜 가는 말초 부위까지 순환이 개선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혈액 공급이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전달되어 손상된 조직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른바 재생 능력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재생은 계속되지만 재료가 부족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피가 잘 도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카페인이 염증 완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혈관벽에 쌓인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회복되며 젊은 혈관처럼 기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과하게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좋다는 말만 듣고 지나치게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도한 카페인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이 적당하며 그 이상은 불면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의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충분하지 않으면 발기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어르신,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가능성을 느끼셨다면 이번에는 직접 성함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라는 불씨만으로는 큰 불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불씨가 힘을 얻으려면 받쳐줄 좋은 장작이 필요하듯 카페인 효과를 강화해줄 재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카페인의 작용을 크게 높여주는 2가지 자연 성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성분들이 더해지면 아침 컨디션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카카오는 고대 마야에서 신들의 음식이라 불리며 귀하게 사용되던 재료였습니다. 왕족과 전사들이 전쟁 전 힘을 얻기 위해 마셨을 정도로 특별한 식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연구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카카오가 남성 건강에 좋은 이유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탄력을 잃은 혈관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카페인이 혈관 확장을 돕는 신호 역할을 한다면 카카오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술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의 기본 체력이 좋아지니 자연스럽게 피가 더 잘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카카오에는 또 다른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테오브로민입니다. 이 성분은 심장 기능을 안정적으로 도우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카페인처럼 심장을 빠르게 두근거리게 하기보다 부드럽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따라서 카페인과 카카오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장점을 크게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번째는 꿀입니다. 꿀을 단순히 설탕의 대체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꿀은 오래전부터 천연 정력제이자 영양공급원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활력을 주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며 특히 보론이라는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남성 호르몬 생성에 관여해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발기력, 근육량, 기력이 모두 떨어지는데 꿀 속 보론이 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꿀의 자연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관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 꿀은 바로 그 연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꿀에는 항산화 물질도 많아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특히 붕소, 보론, 는 남성 호르몬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꿀은 빠르게 흡수되어 금세 활력을 느낄 수 있어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반드시 순수 카카오 가루를 사용하십시오. 코코아 가루와는 다릅니다. 시중 코코아 제품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쓴맛이 나야 진짜 카카오입니다. 꿀도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양봉장에서 판매하는 천연 꿀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공되지 않은 진짜 꿀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59세 박영우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아내분께서 먼저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침 기상이 더 힘있어 보이고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붙었다고 하셨습니다. 본인도 소변 줄기가 힘차게 나와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커피에 카카오와 꿀을 더했을 뿐인데 몸 전체에 활력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의 커피 한 잔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갑니다. 혈관을 깨우는 카페인, 혈관을 탄탄하게 만드는 카카오, 에너지를 제공하는 꿀. 이 3가지가 함께하면 어떤 보약보다도 든든한 조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조합의 효과를 완성시켜줄 마지막 요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재료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 남성 건강을 보완해줄 기적의 씨앗 파우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의 활력을 위해 태어난 씨앗이라고 할 만큼 특별한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대부분 호박씨를 가벼운 간식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이 작은 씨앗에는 남성 건강을 돕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호박씨는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남성을 위한 녹색 황금으로 불릴 만큼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온 귀한 약재입니다. 그렇다면 호박씨의 어떤 성분이 그렇게 특별할까요? 핵심은 아르기닌과 아연입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혈관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산화질소를 만드는 주요 원료입니다. 즉, 카페인이 혈관을 깨우는 역할이라면 아르기닌은 실제로 혈관을 넓혀주는 실질적인 일꾼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아연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아연이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호박씨는 이 아연을 풍부하게 함유한 천연식품으로 남성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아연은 남성 호르몬뿐 아니라 정자 생성에도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연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호르몬 감소와 발기력 저하가 나타나는데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호박씨의 또 다른 장점은 전립선 건강입니다. 호박씨에 들어있는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은 전립선 비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립선이 건강해지면 배뇨가 편해지고 밤에도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다음으로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 벽을 보호하고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쌓여 혈관과 세포를 노화시키는데 비타민 E가 이를 잡아주어 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또한 해바라기 씨에는 셀레늄도 충분히 들어있어 정자 운동성을 높이고 생식 능력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활력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광주의 이종민 어르신은 전립선 비대로 인해 밤에 5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고 소변 줄기와 발기력도 모두 약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커피에 씨앗 파우더를 함께 드시라고 추천해드렸고 석 달이 지나자 밤중 배뇨가 한두 번으로 줄고 소변 줄기도 강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발기력도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져 아내분이 만족해하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아침마다 활력이 생기고 자신감도 되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이어 어르신들께 드리는 2번째 핵심 팁입니다. 씨앗은 반드시 볶지 않은 생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볶으면 영양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생호박씨와 생해바라기씨는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믹서기나 분쇄기로 갈아 파우더로 만들어 사용하십시오.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지 말고 일주일치만 갈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화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비율은 호박씨와 해바라기씨를 1로 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곱게 갈 필요는 없으며 약간 거칠게 갈아야 식감도 살고 포만감도 생깁니다. 커피 한 잔에 씨앗 파우더 한 스푼을 넣고 카카오 가루나 꿀과 함께 섞어 드시면 고소한 맛이 납니다. 견과류 풍미가 커피에 더해지는 느낌이며 며칠만 드셔도 금세 익숙해지고 오히려 없으면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매력적인 맛입니다. 씨앗 파우더의 장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므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합니다. 오전 내내 에너지가 유지되어 점심 전까지 허기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먹어도 되는지 묻는데 물론 매일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씨앗은 약이 아닌 음식이므로 대부분 부작용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씨앗류에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그리고 호박씨 파우더까지. 어르신의 아침을 깨워줄 4가지 재료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이 4가지가 함께할 때 서로의 작용을 보완하며 어떤 약보다 강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혈관을 열고 강화하며 에너지를 채우고 남성 호르몬 생성까지 돕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성도 높은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음료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마신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기다리시던 황금 커피를 하루 중 언제 마셔야 효과가 100%, 아니 200%까지 끌어오를 수 있는지 그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몸이 받아들일 상태가 아닐 때 먹으면 효과 없이 몸 밖으로 배출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커피는 하루 중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아침 식사 후 30분입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날 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데 카페인과 겹치면 서로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아침 식사 후 30분, 이때가 커피 속 유효 성분이 잘 흡수되는 최적의 골든 타임입니다. 또한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가 자극될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라도 음식을 드신 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1개 또는 삶은 계란 하나만 곁들여도 위를 보호하면서 커피의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커피는 점심 식사 후 30분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직후는 피해야 합니다. 커피의 탄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약 30분이 지나면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므로 이때 커피를 마시면 소화를 도와주고 오후 활력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에는 마시지 마십시오. 카페인은 체내에서 약 6시간 머뭅니다. 3시에 마시면 저녁 9시까지 작용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남성 호르몬은 깊은 잠을 잘 때 주로 생성되므로 잠을 못 자면 아무리 좋은 커피를 마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흐름이 나빠져 발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물 한 잔을 함께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계를 가질 계획이 있는 날에는 2시간 전에 커피를 드십시오. 너무 직전에 마시면 화장실이 급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2시간 정도 여유를 두면 카페인이 안정적으로 작용하고 혈관 확장과 혈류 증가가 충분히 이루어지며 방광도 비워져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온도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커피를 드십시오. 아이스 커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발기에 유리합니다. 찬 음료는 체온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또한 커피는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마시기보다 한 모금씩 음미하며 최소 5분 이상에 걸쳐 드십시오. 이렇게 마시면 위 부담이 덜하고 카페인 흡수도 완만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십시오. 몸이 리듬을 익히면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최소 석 달은 꾸준히 실천해야 혈관 상태가 서서히 변합니다. 이제 언제 마셔야 하는지 이해하셨으니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가 남았습니다. 혹시 커피를 물처럼 단숨에 마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이 커피는 약처럼 대하듯 천천히 맛과 향을 느끼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면서 마셔야 합니다. 너무 뜨겁게 마시는 것보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따뜻한 온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침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활력이 달라지고 발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약 1분 정도 누운 채로 몸을 부드럽게 깨우십시오. 혈액순환을 천천히 깨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움이 생기고 혈압이 급격히 변해 몸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일어나 몸에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난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밤새 쌓인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건강한 발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전립선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소변을 본 후 아랫배를 가볍게 눌러 전립선 주변 근육을 자극하면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어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허리를 좌우로 돌리고 골반을 앞뒤로 움직여 주십시오.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 펴는 간단한 스쿼트를 10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근육들은 발기 기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하되 마지막 30초 정도는 찬물로 마무리하십시오. 찬물은 고환을 자극해 정자 생성과 남성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단, 심장이 약한 분들은 찬물 샤워를 피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드십시오. 계란 2개, 약간의 채소, 통곡물빵 1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핵심이며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은 피해야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30분 뒤에는 특별한 커피를 드십시오. 카카오, 꿀, 씨앗 파우더를 넣은 커피입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에는 가벼운 활동을 하십시오. 30분 산책이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으나 팔을 크게 흔들어 전신 혈류를 촉진시키십시오.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며 이는 남성 호르몬 생산에 필수입니다. 점심은 든든하게 드십시오.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채소를 충분히 드십시오. 이 채소들은 남성 호르몬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탄수화물은 현미나 잡곡으로 선택하고 흰쌀밥은 피하십시오. 점심 후 30분 뒤에는 두 번째 커피를 마시십시오. 아침과 같은 레시피로 만들면 오후 활력 유지에 좋습니다. 오후에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십시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 발기에 큰 방해가 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십시오. 과식하면 혈액이 소화기로 몰려 다른 기관에 필요한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녁 6시 이전에 식사하고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는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배우자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면 정서적 교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8시 이후에는 밝은 조명과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십시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깊은 수면이 남성 호르몬 생산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10분 정도 명상을 하십시오.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취침은 밤 10에서 11시 사이, 최소 7시간 이상 주무십시오. 몸의 회복은 대부분 수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이 루틴을 3개월만 지속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혈관이 젊어지고 발기력이 회복되며 전반적인 기력이 상승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없으며 꾸준함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커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며
아침을 바꾸는 황금 커피 레시피와 하루 루틴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이 내용은 어르신들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이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마셔야 합니다. 순수 카카오 1티스푼, 꿀 1스푼, 씨앗 파우더 1스푼을 넣어 아침 식사 30분 후 1잔, 점심 후 30분 뒤 1잔 드십시오. 단, 오후 3시 이후에는 마시지 마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3개월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발기력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생명의 신호입니다. 지금 혈관을 관리하면 심장과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10년 더 젊게 사는 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꾸준한 실천으로 약을 끊고 자신감을 되찾고 관계 개선까지 이루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보신 순간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변화 과정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M